그러면 일본에서는 개발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개발 경험이 없는 게 유리하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개발 경험, 만약 엔지니어로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네. 그래도 개발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는 이제는 답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어? 그 개발 실력이 합격 당락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이게 경력직은 모르겠는데, 엄청 진짜 엔지니어적으로 조금 많이 보는 데면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와, 게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와, 와, 민식님 진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아, 이 한국이랑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채용하는데, 엔지니어링 역량이 채용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태도나 정말 이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지망 의지가 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원 보기에. 사유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지원 사유. 네. 정말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이 회사에 있어서 온 건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뭐 부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와, 그렇구나. 중요하네요. 되게 센세이션하네요. 이게 아 내가 너무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이런 쪽만 생각을 계속 했었나? 그러니까 미국도 레딧 때 가보면 나 진짜 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이거 포트폴 다 냈는데도 서류가 통과 안 된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네, 네. 일본은 좀 너무 다른 시장 같아가지고 그럼 일본은 혹시 지원을 할 때 포트폴리오나 기탁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선택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낼 때 이력서만 진짜 내나요? 네, 이력서만 냈고, 이력서랑 이제 경력 기술서라고 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해진 포맷이 있어요. 되게 좀, 그것도 좀 센세이션 했는데, 아, 회사별로요? 아니면 그냥 일본 전체가? 일본 전 회사별로 한다 하더라도 되게 양식이 그 왜 사람인이나, 아, 사람인이 네. 왜 그 알바 천국에 그 네, 어떻게 네. 보면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양식이. 네. 그러니까 엑셀로 돼 있는 아, 그 네. 양식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 그럼 이력서 낼 때 어쨌든 자기의 정말 이력만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네, 지원 맞아요. 사유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고, 네네, 맞아요. 서류 합불 여부는 그냥 그 사람의 이력이 우리 마음에 드냐 안 드냐랑 지원 사유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 그것만 보고 판단했던. 아, 제출하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네. 네, 뭐,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신입으로 어쨌든 그러면 합격을 여섯 군데, 다섯 군데 하셨으니까, 페이도 어쨌든 제안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회사는 그래서 뭐 신입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떠세요? 그게 뭐 스타트업 중견 중소 뭐 전체적인 게 있을 테니까 대기업은 뭐 당연히 뭐 이제 한국도 높고 하니까 다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것도 엄청 제가 이제 고민한 부분인데, 일본 취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아니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다른, 치킨, 막상 또 보면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가 써진, 어라? 아 가뜩이나 이제 그쵸 그쵸. 엔화가 좀 예.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사실. 엔저죠 지금. 네, 예. 예. 엔저라서, 사실 더 다른 경험을 쌓는다, 다른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일본을 막상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서 한 20개 정도 지원을 해보셨는데 보통 좀 채용을 그래도 많이 하는 업종이나 혹은 공고 자체가 많은 업종은 어디였나요, 일본은? 뭐, 업종은 되게 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제가 이해한 걸 SI 느낌? 네네. 그런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는. 예, 물론 자사도 있었는데, 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그때, 봤었던 일본 IT 책들 쪽 봤을 때 거의 네. 사례가 대부분이 SI라는 환경이라는 걸 거의 전제한 채로 뭐 음, 에자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제 음, 제품 데브옵스 문화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음, 거의 음, 그런 걸 좀 전제를 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음, 일본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그 고객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IT 시스템이나 뭐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은 이제 이 전문 개발사를 통해서 받는 형태로
하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구직도 그쪽, 구인도 그쪽에서 음, 많이 음. 발생하는 거죠. 저도, 물론 이제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공고들이 대부분 그런 공고였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수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현재 앞으로 일해야 될 것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전문성에 관련된 교육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뭐 나머지 어떤 회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주는 건가요? 좀 전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 말씀하신, 이제, 아, 예를 들어, 이제, 아직 연수 기간이라서 잘 확실한 건 모르지만, 네네. 문서를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제 아, 그런 거를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뭐,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네. 원티드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이제 하신 거라고 이제 제가 전달받기는 했는데 네. 그 20개 지원이 전부 다 원티드를 통해서 하신 거세요? 아니면 이거 좀 나눠져 있을까요? 전부 나눠져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원티드를 통해서 한 회사가 지금 들어온 회사고, 그 딱 하나 지원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어? 원티드를 통해. 아, 원티드 통해서 한 개 지원했는데 거기가 합격을 하시고 지금 합류하신 네네.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 19개는 그냥 개별로 지원하신 거고 한 네, 개만 개별로. 이제 원티드 통해서 했는데 그게 진짜 최종 합격하고 합류까지 간 건데 뭐가 네네. 달랐던 거예요? 원티드가 주셨던 공고랑 여기 그동안 하셨던 거는? 그거보다 원티드에서 제공하는 조금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음,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것들. 이제 보통 우리가 일본에서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거를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고, 이 회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음, 그런 거에 대한 기업 분석을 꼭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망 동기나 나중에 이력서에 이제 녹여낼 때 음, 그런 회사의 기업 분석을 잘 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수월하게 되고, 또 음. 합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 분석이 중요한데, 단순히 기업 분석 자료를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되게 분석을 아주 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해도 되겠지만, 그런 좀 면접까지 가는 그런 취준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주는 거라든지, 서포트를 좀 잘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원티드를 아, 하니까. 그, 어떻게 알고 그런 원티드에 연결을 받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원티드랩의 이제 알고리즘에 뜬 거죠, 저도. 원티드랩의 리크루팅 카니발이라고 하는 뭔가 네네.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랑 어떤 매칭을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일단 호기심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기업들도 나름 괜찮은 기업들이었고, 그래서 음,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계기는 우연한 계기였어요. 네. 그거를 안 봤다면은 진짜 다른 회사에 갔었을 거고. 근데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원티드 입장에서는 되게 민식님한테 잘 맞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달하신 거고, 민식님 네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잘 맞았던 거니까. 네네, 맞아요. 사실 아, 그 시점이 다른 곳은 이미 내정을 받은 상태였고, 사실 그 내정받은 데서 어디서 갈까를 정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게 떠서 이제 면접까지 진행했는데, 마침 이제 최종까지 간 거죠. 그러면 그 일본에 막상 면접도 보시고 하셨을 때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냥 부딪혔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일본어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면접장 가면 이제 떨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어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하물며 일본어는 더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거의 암기하는 식으로, 거의 외우는 식으로 해서 대비했던 것 같고, 한국인 채용 공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공고에 그냥 지원하신 거세요? 저는 그 한국인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따로 된 공고를 통해서 지원했어요. 아, 그 20개 지원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왜냐하면은 오, 저는 사실 이제 일본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선상에 제가 이렇게 경쟁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확실히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공고를 기준으로 전 지원을 했었죠. 네.
그러면 저 궁금한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회사 채용 공고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네. 모든 회사가 보통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국인 채용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 채용을 공고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적절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는데 그게 뭐 당연히 일본 내에 구직 시장이 있는 그런 채용 사이트보다는 당연히 수가 적겠지만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비교해 보셨을 때 한국에서도 취업 준비해 보셨잖아요. 네네. 그, 그때 혹시 민식님이 일본 쪽으로 취업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액션에 옮기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2024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겨울. 예. 사실 그때도 결정은 했지만 난 언제든지 한국과 발을 걸쳐놔. 이런 아, 생각이 있긴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거의 2025년 한 여름쯤? 여름쯤. 네네. 그러면 네. 20개 지원할 때는 어느 기간 동안 지원하셨던 거예요? 그 1년 동안은 다 거의 지원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최종 합격 발표가 언제 나셨던 거예요? 최종 합격 발표는 거의 12월에 났어요. 아, 그러면 12월? 네. 여름부터 겨울 12월까지 기간 동안 20개를 지원하셨던 거니까 한 네네, 반년 거의. 정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사실 6개월 동안 20개 정도 지원했다고 하면 엄청 한국 기준으로 많이 지원한 숫자는 아닌 것 같긴 아, 하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개 정도를 대부분 아, 네. 지원을 하셔서, 근데 이제 계산만 해봤을 때 한 달에 한 3, 4개 정도를 좀 지원을 하신 것 네네. 같거든요. 6개월에 20개를 하면 뭐 한 3개, 4개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네. 이거는 일본의 채용 공고를 찾고 지원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그 여정이 좀 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민식님 생각하실 때는 이 정도가 딱 그래도 내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숫자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조절하신 걸까요? 사실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게 더 컸어요, 저는. 네. 음, 왜냐면 일단은 서류 합격률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결과가 언제 만에 나와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대체로 한 일주일 이내로는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절대 자랑이 아니고, 자랑하셔도 대체로 되죠, 이 정도면. 예. 서류 합격 거의 이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 만약 어차피 안 갈 회사인데 막 굳이 막 난사하는 거는, 물론 한국 기업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난사를 했을 텐데, 이건 그래도 일본 회사니까 조금 좀 조절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쪽 신입으로 준비하셨을 때가 30대셨어요? 20대 후반이셨어요? 30대였어요. 30대 초. 그러면 일본에서는 30대 초반으로 지원하는 것도 결격 사유가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연령을 박아놓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졸업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있고 몇 년 졸업생, 몇 년까지 졸업한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닌 데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런 데는 못하겠지만 민식님이 주변에 있던 뭐 취준생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좀 취업까지 조금 시간이 그래도 1, 2년 이상 지난 좀 장기 취준생들, 그리고 경력이 2년 미만인 좀 애매한 경력의 경력직 주니어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본 취업을 추천을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본어를 아예 모르면 일본어를 배워서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아니면 일본어를 지금 공부해야 될 정도면 그냥 어떻게든 한국에 승부 봐야 된다. 이 두 개 중에 만약에 지인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